자녀는 자녀를 위해서 투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마연골 은퇴상담소 시즌2 2부입니다. 오늘도 마연금의 연금 정령 고진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연골 연금 정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연골 이번 주 사연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현재 사회복지사 급여로 주변 또래들과 좀 스스로 비교하고 고민이 많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는 이번 사연자 만나보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외벌이 또 딸아이 한 명 키우고 있는 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스님과 우리 사전 인터뷰를 좀 간단히 진행했었는데 지출 투자 관리부까지 좀 작성을 하시면서 성실하게 자산 관리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출 투자 관리부는 상담하면서 오늘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사연자님의 사연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983년 만 41세 남성분이시고요. 사회복지사로 현재 근무 중이십니다. 월 수입은 320만 원이신데 월 지출이 300만 원이시네요. 이제 원하는 은퇴 나이는 55세로 약 14년 정도 좀 남으셨어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는 생활비는 한 지금 월 지출과 좀 동일한 300만 원 정도를 좀 생각하고 계시네요. 우리 아내와 또 6살 자녀가 있는데 이제 외벌이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좀 지출이 높은 게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유로 아무래도 은퇴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갈피를 못 잡겠다는 사연입니다. 지금 제가 40대 초반인데 뭐 급여가 이제 많은 편이 아니고 네. 한정된 급여 안에서 또 지금 아이 키우고 또 주택담보대출 뭐 여러 가지 지출들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노후를 좀 준비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좀 되고요. 또 제가 그때 사전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마음이 휙휙 네.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들을 때는 또 네네네. 갭 투자가 정답이다 막 이러다가 작가님 또 이런 상담 이런 내용들 보면 그래 자산 배분 밖에 없지 막 이렇게 하다가 순간순간 계속 이제 어떤 큰 기준 없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출 관리부 봤어요. 네.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랑 약간 비슷하게 관리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되냐, 요것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관리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수입 대비 지출, 월 지출에 주담대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럼 저축은 사실상 거의 못 하시는 네. 상황이신 거죠. 식비, 통신비, 경조사, 11조 두 분 다 교회 다니세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보험이 28만 원 나가는데 네네. 이거 어떤 거예요? 제 거 사망 정기보험이 네. 있고 실손보험이 있는데 네. 그게 한 6만 원 정도? 네. 아내 거가 다 하면 한 10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통상 수입의 10% 이내라고 네. 보통 얘기하고. 네네. 양가에 혹시 용돈 드리세요? 용돈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11조 조금 이거 종교 문제라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축 안 하시면 이제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자산 현황은 DC에 870 있으시고 네. 연금저축 1400 있으시고 엔화가 3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뭐 주식 같은 거 뭐 개별주도 해가지고 있으신가요? 770 정도 있습니다. 네. 예적금은 네. 2,200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일단은 그냥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엔화에 더 많았는데 이제 뭐 팔고 이러면서 조금씩 더 쌓이고 네. 이제 뭐 명절 상여금 같은 거 들어오면은 조금씩 더 일단 예금에 넣어놓고 제가 네. 사실은 그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조금씩 이제 모아놓는 목적으로 일단은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네. 투자 가능 자산이 7,400 정도 되시겠네요. 네. 일단 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인플레이션 2.1%고요. 네네. 그리고 83년생이시고 수입 320, 지출 300, 은퇴 나이 55세, 현재 금융 자산이 7,400으로 넣을게요. 일단은 이게 어떤 투자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네.
수익이 나면 되니까 네. 네, 넣고 은퇴 후 생활비 300 이렇게 하시면 미래 가치로 이제 은퇴하실 시점에 410만 원이고 이제 80세가 되시면 700만 원 정도 네네. 되는 거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이거 이제 DC도 돌아간다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네. 네,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네. DC하고 이 돈을 다 예금으로 했을 때 네네. 3.3% 이거는 투자로 굴렸을 네네.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금으로는 이제 아예 네. 불가능하시고 네.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달에 83만 원 정도 추가로 저축을 네. 하시고 기존의 7,400이나 DC나 추가 저축이 다 8% 수익이 나요. 네네네. 83만 원 정도 저축하시면 된다. 근데 20만 원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심플한 솔루션은 오래 일하시면 돼요. 네. 60까지 일하시면 돼요. 네. 60까지 일하시면 한 달에 18만 원 추가로 적립하면서 네. 굴리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박수. 60까지 일하면 돼요. 네네. 쓰는 게 많고 저축이 적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래 일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네. 주된 직장에서의 첫 번째 은퇴 나이가 50 정도 되고 네네. 실질 은퇴 나이는 72세예요. 아, 네네. 실제로 다 그렇게 일하거든요. 네. 막 그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파이어족 별로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70 넘으셨는데 아직 일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산상으로는 60세에 은퇴하시면 가능하게 나와요. 네, 가능하신데 한 달에 50 정도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여기죠. 네. 은퇴 나이를 57로 좀 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 잘 굴리셔야 돼요. 네. DC는 이제 저한테 맡기셨으니까 네네네. 제가 8% 굴려드릴 네. 아유. 드릴 거고 또 아내가 또 이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뭐라도 지금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수입은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7,400을 잘 굴리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금저축도 있고 엔화, 주식, 예적금이 있어요. 예적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빨리 옮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엔화 투자 네. 요거 하시는 거 그 세븐 스플릿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영상을 본 적은 있는데 아, 네. 수익률 어떠세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씩 수익이 났거든요. 네. 네. 올해는 한 2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어요. 수익률로 계산해 보셨어요? 수익률로는 안 해봤습니다. 수익률을 꼭 계산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수익률 계산 안 해봤어요. 그냥 나 50만 원씩 나와 100만 원씩 나와가 끝이에요. 네네. 근데 거기 투자금이 1억이냐 2억이냐 아. 얼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완전 다른 네네. 거거든요. 물론 현금이 얼마씩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러면 이 투자를 계속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저 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으냐를 결정을 할 때는 일단은 수익률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요거의 리스크가 어떤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계산할 수 없지만 뭐 변동성, NDD 뭐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위험 대비 수익을 따져보고 그 다음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이게 나랑 잘 맞냐. 주식은 어떠세요? 개별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식은 그냥 한 6만 원 언더일 때 이제 삼성전자 그냥 한 주씩 사자 그러고 이제 아주 소액 샀고 강한국 작가님의 또 퀀트 투자를 지금 일부 또 하고 있고 네. 기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기간이 근데 그것도 이제 엄청 장기로 갔을 때 수익률이 높고 네. 또 MDD가 워낙 뭐 5, 60%까지 네, 이제 네. 가다 보니까 네. 지금 되게 짧게 해가지고 수익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이죠 아직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퀀트에 더 많은 돈을 넣었다가 네. 이제 그 MDD를 맞아봐야지 이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잖아요. 막상 이제 마이너스 찍히는 거 보니까 이제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많이 줄였고 맞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연금저축도 지금 자산 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른다. 자산 배분을 코어로 갖고 이제 핵심 이성 전략 있잖아요. 그래서 코어의 한 90% 이상 가져가야 돼요. 그 리스크가 높거나 아직 신뢰도가 잘 안 가요. 거기 위성이 10%예요. 7,400 중에 대부분은 코어로 가고 네. 위성을 세브스플릿이나 네. 아니면 개별주나 퀀트도 해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본인이 보시기에 신뢰도가 높은 전략, 손이 많이 안 가는 전략, 수익률이 아니라 약간 신뢰도 기준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난 투자 아직 잘 모르겠다. 예금 위주다라고 하면 그럼 그분은 예금 90%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뭐 자산 배분이나 뭘 하고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면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신뢰가 어느 순간 생기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케이스면 자산 배분으로 한 6천 정도 하시고 그러면 1,400이 남잖아요. 네. 그 700, 700을 퀀트 투자 네. 하고 나머지는 뭐 엔화든 뭐든 이런 거 계좌는 완전히 쪼갠 네네. 상태로 운용하셔가지고 이 계좌 간의 리밸런싱은 안 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퀀트 투자 전략을 만약에 시작을 하는데 이 전략을 뭐 백테스트 한 걸 봤더니 언더워터 피리어드가 60개월짜리다 5년짜리다 이러면 5년 동안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끊어도 되는데 네네. 중간에 얘가 반토막 났다고 해서 이쪽에서 돈 옮겨 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한국 작가도 보면 퀀트 투자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쵸. 퀀트도 하고 네네. 자산 배분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계좌를 딱 나눠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보통 3년 이내에 쓸 돈 아예 투자하지 말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그냥 쭉 가져가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예금은 이제 바로 좀 돌리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고 그 참고로 워렌 버핏 수익률을 20%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그게 50년짜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S&P 500보다 10%, 20% 더 났어요. 그때 30%대가 넘게 났으니까. 최근 20년 동안 워렌 버핏 수익률 보면 10%가 안 돼요. 그럼 버핏의 실력은 과연 20% 맞아? 라는 생각이 들죠. 뚜껑을 까서 보면 최근 20년간은 10%가 안 되더라. 그리고 변동성도 S&P 500이랑 되게 비슷하더라.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산 법인도 뭐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퀀트 투자가 뭐 장기 백테스트는 20, 30% 남았는데 뭐 최근 3년, 4년, 5년을 계속 안 좋다. 그럼 이게 사실은 빛나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네. 폭발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전략에 대한 내 신뢰의 문제, 이게 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의사결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공부를 더 하시고 네. 경험도 하시고 금액을 좀 제한하고 계좌 간에 딱 분리를 해서 성과 리뷰를 다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 계좌 이 계좌 성과를 정확히 비교해보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네네. 그러시면 일단은 가능하세요. 네. 안 가능하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가능하시고 60까지 그냥 일하면 되죠. 네. 그리고 급여는 이제 오르는데 문제는 소비가 더 빨리 따라오르는 그러니까 문제이긴 이제- 해요. 그래서 아내분을 잘 이렇게 응원하셔가지고 맞벌이 하시는 것도 네 가능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모으셨어요. 7,4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집도 사셨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러셨으니까 거주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 상관없잖아요. 네네. 부동산 투자는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2년 정도. 부동산 투자는 조금 더 오래 보시고 네, 공부도 좀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좀 많이 끼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있는 자금을 가지고 뭐 한 2, 3년 전에 갭 투자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22년 시장을 봤으니까 제 얘기가 들리는 거지 만약에 제가 21년이나 20년에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 거라서 거주 리스크는 해결된 상태니까 일단 금융자산 위주로 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작가님 그 상담하셨던 것들 보니까 네. 또 뭐 서울 경기 지역의 그 부동산 이제 장기적인 상승률도 이제 뭐 레버리지 않기만 뭐 5%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리스크하게 가는 것보다 그냥 자산 배분이 더 편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지출 줄이는 게 세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투자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네. 엄청 높은 수익은 안 되지만 지출 줄이는 게 어려워요. 이 지출이 줄어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이거나 혹은 좀 더 벌거나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을 사신 건 잘하신 거예요. 네. 만약에 집을 안 사셨으면 한 달에 사시고 더 쓰셨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들이 제일 중요해요. 잘 풀리면 다 주면 돼요. 그래서 안 하시면 되고 자녀가 받은 돈은 이제 지금 든든 서비스로 굴리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이거 계속 굴리셔가지고 대학교 갈 때 뭐 등록금 뭐 이런 거 보태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이가 세뱃돈 받는 거? 네.
그런 것만 잘 모아주시면 돼요. 작가님은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로 이렇게 자녀분들 해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 또 어떤 방법이 있나?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음. 개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 서비스 넣어가지고 음. 굴리고 있고, 그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남았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하면, 그래서 10년 정도는 연금저축에서 굴리고 그 이후에 아이랑 의논해 봐야겠죠. 의논해 봐서 어떤 식으로 쓸지. 증여신고는 기본적으로는 해줬고 이제 나중에 가봐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데, 연금저축 납입하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내잖아요. 네. 중도 해지하면. 그래서 그건 안 찾으면 돼요. 원금만 찾아서 필요한 곳에 쓰고, 오히려 수익금을 놔두고 그 계좌가 계속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사회생활, 직장생활 시작하면 너 계좌 있으니까 거기다가 더 넣으라고 가이드 해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쓰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나부터 네, 챙겨라. 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초반에 그 제가 설명드릴 때 좀 또래들과 비교된다 뭐 아, 이런 네. 감정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아까는 돈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그러면 좀 어떻게 되신 건지. 네, 관심은 지금 많이 생긴 상태고 네. 대학 동기들, 다른 과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 대기업에 임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거든요. 뭐 금융권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한 번씩 이제 현타가 올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아내가 뭐 여행을 가고 싶다라든지 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충족해주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좀 되게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네.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대기업 다니고 막 연말이면 보너스 받아가지고 차 바꾸고 해외 갔다 오는데, 그러면 걔네가 보통 연봉 1억 받으면 9천만 원 쓰거든요. 진짜로. 저축을 안 해요. 그런 분들 상담하면 저축을 어차피 똑같이 못 한대요. 네, 비슷해요. 한 달에 900씩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아예 저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그 소비 수준이 똑같이 쓰고 아이들도 그 소비 수준을 따라가요. 그럼 은퇴하는 순간 절벽이 돼요. 진짜 절벽. 오히려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급여는 작지만 꾸준히 공무원연금 자동으로 네. 이렇게 강제로 넣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 2년 안 넣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속상해요. 아, 네. 그럼 돈 날린 거잖아요.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데 네. 돈 날린 거기 때문에 정말 마통을 만들어서라도 꼭 넣으시고 무조건 1년 동안 그거는 저축하셔야죠. 그 마지막으로 오늘 네. 상담 어떠셨는지 소감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예인 같은 분을 직접 만나서 너무 떨렸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상담을 신청했지만 되게 뻔한 상담인 것 같기도 했었어요. 뭐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해서 조금 더 이제 투자 자산으로 잘 옮겨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밖에는 없겠다라는 게 너무나도 뻔하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자녀 계좌를 이렇게 운영을 할까 이런 고민도 좀 있었는데 엄마 아빠 먼저 좀 그 준비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또 아이들은 또 배우고 좀 알아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많이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가서 직접 이제 뭔가를 좀 실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투자 성과 꼭 리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진짜 나랑 잘 맞고 네. 수익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이제 핵심 이성 전략을 구분할 때 네. 조금 더 결정이 편하시지 않을까 네.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퇴 상담은 아래 더보기란에 네이버 설문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은퇴 상담 시즌 2는 마영골 채널하고 김성일 TV에 둘 다 업로드 되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사연도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